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명작을 남긴 세계적인 소설가 톨스토이는 19세부터 82세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매일 밤 책을 읽으면서 공상에 빠지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또 감동을 주는 여러 대작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꿈꾸던 목표를 이루게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만큼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저는 좋은 습관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진짜요? 예, 그리고 저는 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를 참 유심히 살피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이 건강을 해치듯이요. 꿈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나쁜 습관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특히 뭐든지 미루는 습관, 꼭 버려야 할 습관 중에 하나이죠. 네. 일단은 좋은 습관을 잡고 꿈을 향해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일, 그다음에 꿈꾸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죠. 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러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이 코너에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전부 다 그 정보를 쏙쏙 들여서 수집을 하시면 그거 역시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시간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멋지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여성들을 위한 직업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승무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죠. 이번 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역시도 여성 유망 직종이자 서비스 직종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힌트를 네. 조금 드려볼게요.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고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요. 함께하면서 또 그것을 다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요. 네.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네,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다. 그럼요. 만만치 않은 직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건 그렇지만은 우리는 안 해본 거야. 저런. 이거 하여튼. 하지만 이분들은 좀 더 특별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결혼.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직접 기획하는 직업. 웨딩 플래너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우리는 못 해본 거군요. 맞죠?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결혼식을 함께하는 웨딩 플래너입니다. 결혼식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날 하루 딱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 해요? 아주 신부가 쾌해져. 힘들어서. 준비할 게 많아요. 네. 특히 그냥 그 결혼식 날 하루만 보더라도 일단 식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드레스도 골라야 되죠. 그래요. 그리고 뭐 메이크업, 헤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혼수도 준비해야죠. 촬영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진. 예. 뭐 청첩장도 찍어야 네. 되고 거기에다가 신혼여행까지 정말 준비할 게 엄청 많은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웨딩 플래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것 같아요. 네. 사실 90년대만 해도 웨딩 플래너 하면 조금 생소한 직업이었을 텐데 네. 요즘은 결혼을 진행하는 분들은 뭐 대부분 웨딩 플래너가 있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웨딩 플래너의 업무와 취업 전략 등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웨딩 플래너가 어떤 직업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막연하게 그냥 결혼을 돕는 사람, 네. 웨딩 플래너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해본 조 박사님. 웨딩 플래너는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인을 이제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네. 고객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웨딩 상품, 혼수 상품 정보, 그다음에 예식장 예약, 그다음에 일정 관리 이러한 모든 혼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네. 이제 직업 정보에도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결혼 관리사나 그다음에 뭐 웨딩 PD, 그다음에 뭐 웨딩 코디네이터, 웨딩 컨설턴트 이러한 유사 직업의 명칭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 그다음 소득 이러한 모든 비용들을 이제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에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90년대 정도면 뭐 웨딩 플래너가 뭔지 그냥 뭐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여기 결혼식장 잡고 뭐 혼수 챙기고 막 이랬을 텐데 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언제쯤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실제로 보면 혹시 중매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다음에 맞선 주선자, 그다음에 뭐 결혼 컨설팅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내려왔던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1999년도부터 해서 한 2000년도 초에 이제 결혼 중매업이라고 하는 그런 오픈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좀 유명했었지만 이제 선우라고 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듀오라고 예, 하는 예, 이런 예. 업체들도 네, 있죠.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닥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연예인분들도 이제 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으셨던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플 매니저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성황리에 좀 많이 안착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결혼이라는 게 이제 중매 역할을 통해서 만나고 나면 그게 대해서 연애 기간도 같지만 그 이후에 좀 빨리 진행되는 이제 형태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초고속 결혼식을 위해서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이제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 네.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 가지고 움직이고 2001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10월 2일 날 마포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직업 훈련이 이제 생기게 됐고 네. 약 한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러한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유망 직업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웨딩 플래너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두 분의 진행자분들도 네.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시죠. 아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라고 네. 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맞벌이 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뭐 결혼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비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한정적이고 이러한 휴가를 이제 사용하기에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회사의 눈치도 보이는 측면에서 이제 자기 대신에 누군가가 이제 대응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뭐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지금 실정을 그렇죠. 굉장히 잘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웨딩 플래너가 이제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스케줄에 맞게끔 자기가 준비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A부터 Z까지 이제 모든 것을 알려줌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네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찾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결혼하려면 뭐 한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웨딩 플래너가 결혼에 이렇게 전반적인 이렇게 업무를 봐준다고 해도 네.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쪽이 해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웨딩 플래너 쪽에서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일단은 이제 그 영역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우리 어떤 NCS라고 하는 네. 이러한 우리 직무를 기반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혼할 상대 배우자는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조건이고요. 아, 박사님 지금 장난하세요. 일단은 웨딩 플래너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결혼 상담이라는 거와 웨딩 플래너가 이제 같이 우리가 엮여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직무는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뭐 굉장히 한 11가지 정도의 직무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나가겠지만 일단 크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능력 단위 11개를 이제 잠시 보게 되면 네. 웨딩 고객을 이제 창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웨딩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웨딩 상품을 컨설팅해 주는 거. 네. 실질적으로 이 5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뭐 웨딩 상품에 관련해서는 상품도 구성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연계 상품도 구성하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면 웨딩 일정에 대해서 이제 고객과의 일정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객 일정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예식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약 상품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을 관리하면서 그 일정에 맞게끔 고객과의 동행이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 이제 일정 관리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가 이제 예식을 진행하는 역할, 그다음에 웨딩 서비스에 대한 매너 서비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고객에 관련된 관리, 사후 관리죠. 그다음에 컨설팅에 관련된 기업 경영,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확산. 이게 실제로 웨딩 플래너가 수행해야 될 능력 단위로서의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5번째와 6번째가 전부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웨딩 플래너는 남성들은 많이 없나요?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거죠? 일단은 남성분들은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알겠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딱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원하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쇼파, 가전제품, 네네. 그 중에서도 TV, 뭐 이런 것들만 딱 정하고 나머지 가정 살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디테일하고 꼼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우리가 말하는 소비 심리에 관련된 행동 패턴, 그 다음에 행태에 관련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이러한 소비 심리가 훨씬 더 크기 네. 때문에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컨설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웨딩 플래너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이요, 외근이 일단 굉장히 많을 많겠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겠죠. 결혼식은 거의 주말에 있잖아요. 이 근무 형태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근무 형태는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한 20대 후반 네. 또 30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한창 직장 생활을 이제 항상 해야 될 이 시기에 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플래너 분들한테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 일정을 관리하는 것은 낮에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녁에 그분들이 퇴근을 저녁에 많이 하니까 예. 이 저녁에 이제 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정에 맞게끔 동행을 하면서 상품도 보여드리고 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듣는 네. 부분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보면 거의 이제 예식 진행을 하게 되면 평일에 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수저 분들이나 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거의 주말에 우리가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식 진행 또 주말에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외근 또 많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행에 관련해서 상품을 보면서 그 상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또 다른 곳을 가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 네네. 이런 일까지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외근과 그다음에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이러한 이제 근무 형태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면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을 하면 뭐 웨딩 플래너의 장점이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직업에는 직업에 관련된 윤리와 사명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물론 이제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웨딩 플래너든 다른 직업이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고수익을 바라고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직업 사명감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근과 그다음에 주말에도 긍정의 신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정년이 약간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네. 이러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이제 에코시스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장점 중에 하나가 웨딩 플래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커플 매니저라든지 또는 이벤트, 네.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컨설팅 모든 분야에 좀 더 파생적으로 직업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제 초기에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모든 직업은 다 그렇겠지만 또 반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우리가 좀 한계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에 관련된 예식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서 있는 일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다리에 이제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렇다고 운동화를 신고 하기에도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러네요. 항상 힐을 신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가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 계시다면 이제 다 느끼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생일 때 한 번 우리가 일단 초기에 중시이기 때문에 네. 이 불만족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클레임에 대해서 강도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강도보다는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더 높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클레임에 대한 스트레스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 근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네. 이제 사무직보다는 이제 외근적인 이러한 이제 형태를 보인다.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복잡한 결혼 일정을 모두 챙겨야 하고 또 뭐 사람도 상대해야 하고 해서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웨딩 플래너가 가져야 하는 자질, 지금 박사님께서 살짝 비춰주셨어요. 네. 먼저 웨딩 플래너에 필요한 자질 첫 번째 바로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네. 모든 게 이제 고객에 관련된 책임감이겠죠. 네. 특히 이제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는 남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족과 가족이 그렇죠. 다시 인연을 맺는 네.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이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고객에 관련된 책임감을 단순히 비용만으로 측정할 게 네. 아니라 직업적 윤리로서 네. 환산을 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일단은 신랑 신부에 관련된 기분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고치감,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항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 책임감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친절한 서비스 정신. 네. 여기에 참을인자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항상 친절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짜증을 낸다든지 했을 때는 어쨌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고객에 관련된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의 직업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짧은 시간 한 달 내에 모든 걸 다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비용이 높아지겠지만 좀 더 여유를 두고 움직인다면 서로 간의 이러한 스트레스 강도라든지 서로 입장을 네. 좀 잘 이해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항상 친절한 서비스 정신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결혼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그 찍었는데요. 한 2년 지나고 나면 네. 이 왜 이리 촌스러운지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촌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레스라든지 예식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트렌드가 뒤떨어지면 웨딩 플래너들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호응을 받을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항상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트렌드, 그다음에 고객의 성향들을 미리미리 제안함으로써 그에 대한 호응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꼼꼼함과 세심함.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도 직업 생활을 할 때 듬성듬성하는 그런 직업들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과 그 다음에 남녀 간에 둘의 이제 인연을 맺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한번 어긋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네. 흐트러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렇다고 뭐 신랑 신부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꼼꼼함하고 세심함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플래너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게 이 커플을 한번 끝났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커플로 인해서 또 바이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잘 선택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끔 함으로써 또 다른 고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꼼꼼함과 이런 세심, 그 다음에 배려 이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은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웨딩 플래너는 젊은 여성은 물론이고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할지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주는 그녀입니다. 김은지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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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어요. 정말요? 네. 여드름이 났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뾰루 지난 얼굴을 좋아해요. 취향이 독특하시군요. 오늘 웨딩 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결혼을 꿈꾸고 계실까요? 어떤 결혼식 꿈꾸세요? 저는요. 저는 왜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환갑잔치를 해야지 무슨 웨딩 플래너예요. 결혼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저는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청첩장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전화로 이렇게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딱 불러서 그냥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산부인과에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왜요? 제 남편 될 사람이 태어는 났는지. 무슨 소리야 지금? 빨리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언젠가 한 번은 만나고픈 웨딩 플래너.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현재 이 웨딩 플래너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계청은 2007년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6차 개정에 웨딩 플래너를 새로운 직업으로 공식 등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0년 5차 개정 때만 하더라도 이 웨딩 플래너는 없던 직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웨딩 플래너 종사자는 현재 9,500명 규모로 늘어났고요.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0.8%로 6,700여 명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39.8세로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여성 유망 직종 많네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왜 웨딩 플래너를 선호할까요? 이유가 있죠?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직업의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결혼을 필수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결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너무나 바빠진 그런 현대 사회가 됐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도와줄 사람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웨딩 플래너에 대한 역할이 더 커지고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이 웨딩 플래너가 너무나 필요하다. 네. 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웨딩 플래너의 매력입니다.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발로 뛰는 직업이 바로 웨딩 플래너인데 따라서 꾸준히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색이 있고요. 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이 그렇죠. 되고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웨딩 플래너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웨딩 플래너가 전망도 좋고 네. 매력이 있는 직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잘 들으셨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그렇지만 실은 이 웨딩 산업 안에 있는 직업군들 자체가 다 이직률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 환경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일 텐데요. 네. 주말에 결혼식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왜 돗대기 시장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준비할 것들이 결혼식 자체도 너무나 많고 결혼 준비 과정도 자그마치 수백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예비 신랑 신부를 대응하면서 생기는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웨딩 관련 직업군 자체가 이직률이 높은 까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직률이 높으니까 취업 전에 제대로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도 받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대학에 웨딩 플래너 학과가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진짜? 네. 답변 심지어 부탁드려요. 예. 네, 너무 놀랍게도 2016년 수시 모집에서는 웨딩 플래너 학과가 가장 인기 좋은 학과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주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실은 없었던 네네. 직업이었다, 생겼다라고 할 네. 정도로 처음에 당연히 웨딩 플래너가 생겨났을 때는 전문학과가 있거나 하지는 당연히 않았습니다. 그냥 웨딩 업체나 웨딩 홀에서 수습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고 네.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인 웨딩 뭐 시기라든지 결혼 시기라든지 결혼 준비를 연출해주고 기획해주고 실무 담당을 하면서 이제 직원이 되는 케이스가 네.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카운트를 하면 결혼을 준비하는데 수백 가지가 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 2년제 대학이나 혹은 직업 전문 학교에서 이제 학사 인정이 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전문 학과를 네. 만들어서 전문 웨딩 플래너를 양성하고 또 여러 웨딩 업체들로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학과가 있고 전망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는 학원이나 아니면 사설 교육기관도 있다 이런 뜻일 것 같거든요, 박사님.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아까 6차 개정에서부터 이제 직업이라는 웨딩 플래너가 이제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문 교육 직업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직업 학교에서 어떻게 잘 형성이 돼서 이제 양성이 되고 육성이 돼서 그 사회에 이제 진출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년제에서 전문 과정들을 이제 많이 개설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2년제, 4년제 합쳐가지고 한 10군데 이상의 이제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교육기관은 이제 국비 지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여성 뭐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곳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런 네. 웨딩 플래너 관련된 이러한 교육 과정들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뭐 동일하게 웨딩 플래너라고 해서 이 과정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코디네이션 학과라든지 이벤트 기획, 그다음에 파티 기획 네. 이러한 이제 약간 유사 직업명으로 해가지고도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웨딩 플래너 아카데미가 이제 네. 좀 어찌 보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결혼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뭐 듀오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인천문예 실용 전문 학교 이러한 곳에서도 이제 네. 이러한 웨딩 플래너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학과가 있고 이런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도요. 또 이렇게 전문 교육기관들도 있었네요. 뭐 웨딩 플래너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진학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곳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면 이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을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직업 웨딩 플래너. 웨딩 컨설팅 회사이자 예비 웨딩 플래너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를 찾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증받은 사단법인 업체로 요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웨딩 플래닝을 원하시는 분들께 체계적인 플래닝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웨딩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은 이들이 퇴근으로 바쁠 평일 저녁. 이곳에선 예비 웨딩 플래너를 위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기초 교육에서부터 현재 웨딩 트렌드와 취업, 자격증 취득에 대한 내용까지 현직 웨딩 플래너를 통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느끼는 게 따로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는데 웨딩 플래너는 정년퇴직이 없어서 가장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지금 수업 듣고 있어요. 아는 언니가 이제 웨딩 실장으로 있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몇 번 언니를 따라갔다가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웨딩 플래너를 공부하게 됐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결혼. 그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직업 웨딩 플래너. 사회로 첫 진출을 앞둔 젊은 여성은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이직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비 부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획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도 많고 책임감도 따르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웨딩 플래닝이란 게 철학과 책임감 없이 단순한 업무로 인식하게 되면 고객의 일생일대 최고 이벤트인 결혼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것처럼 약간 야외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유행이니까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이곳에서는 많은 그녀들이 웨딩 플래너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신랑 신부에게 그 결혼식 당일만 기억되는 그 웨딩 플래너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웨딩 플래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모습 참 멋집니다. 취업하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미리 받아보면 네. 미리 경험도 해보고 전문적인 소양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정말 이런 교육기관 찾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고려해서 교육기관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대학이라고 하는 정규 과정에 들어가지 않다면 국비지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추천할 때 이런 기관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되고요. 네. 이러한 히스토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몇 명의 정도,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의 배출,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움직이느냐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보는 게 이제 강사진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론만 잘 가리키는 이제 강사가 있는 반면에 실무를 이제 더 잘 가리키는 이런 강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강사가 누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잘 배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커리큘럼이죠.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모든 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과 실무를 한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해서 얼마큼 이제 실무 감각을 익히게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단순히 수료로 끝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격증으로 이제 이어지게끔 해줄 것이냐.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합격률이라든지 수료율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교육을 받으면 좋겠죠. 학원이나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교육받으면 좋은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님? 그러니까요. 네, 역시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 4시간씩 10주 완성의 수강료가 40만 원이었고요. 국비 과정이 또 있습니다. 국비 과정의 경우에는 주 3회 4시간씩 9주 과정이 7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교육비의 7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이 좀 되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에서 충분히 학원을 다닐 수가 있고요. 사설 학원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 인터뷰로 취재를 좀 해봤더니 3개월 과정에 평균 150만 원의 수강료가 들더라고요. 차이가 있네요. 근데 사설 학원 같은 경우는
경우는 아무래도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웨딩 업체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뭐 실습과 취업이 용이한 편이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수강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국비 지원을 받는 거는 또 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사설학원은 비용은 조금 올라가지만 취업으로 연결이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이런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사님이 자격증까지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기자님 네,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 이 웨딩 플래너 자격증은 자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에 근거를 해서 네. 웨딩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 웨딩 플래너 자격 검정 연수 기간을 실시하는 자격 연수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네. 민간 자격증입니다. 아.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자격증은 따로 없고요. 네, 네.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공인 자격증보다는 좀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 네.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에서 시행하는 웨딩 플래너 자격증이 있고 네.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협회에서 시행하는 웨딩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아. 그리고 한국 심리 상담 협회에서 시행하는 결혼 상담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 자격은 1급에서 3급까지 좀 나눠져 있는데 상급은 지금 저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쉽게 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1급이랑 2급은 아까 2년제 학사나 혹은 전문 그런 기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간이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봐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 플래너 자격증이 국가공인이 아니다, 민간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취업이나 근무할 때 자격증이 이것도 있고 없고 차이가 있겠죠, 박사님? 있죠. 저는 이러한 자격증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확신을 갖고 있는 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차이는 분명하게 이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처럼 아까 중에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뭐 인턴으로 이제 하다가 또는 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가 이제 뭐 그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이제 잘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직업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고객과의 어찌 보면 이제 거래라든지 이러한 상품 제안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큰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 일단 고객 신뢰 측면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웨딩 플래너 업무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당연히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웨딩 플래너는 어떻게 취업이 되는 거죠? 웨딩 컨설팅 회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웨딩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두 가지 경우가 네네. 있겠습니다. 웨딩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인턴 사원이나 뭐 그런 수습생으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웨딩 플래너도 업무량이나 그러니까 즉 영업량에 따라서 추후에 인센티브 형식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역량에 따라서 이제 급여 차이는 뭐 꽤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역량을 잘 발휘를 하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밟는 수순이 있잖아요. 네. 네, 개인 프리랜서로 전환하시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신랑 신부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스타일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다 보면 여러 네트워크들이 잘 형성이 되게 되고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셨을 때 훨씬 큰 성과를 얻는 직업이 바로 웨딩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아예 일부 회사에서는 모든 플래너들을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엔 정말 결혼들을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네. 그죠? 이 중에 지금 3명이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4명 중에. 근데 여기 이 두 분은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결혼을 아유. 할 수 있는. 그런데 웨딩 컨설팅 회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결혼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근데 웨딩 플래너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웨딩 컨설팅 회사가 웨딩 컨설팅 왜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조 박사님? 일단 통계청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2012년도 이제 그 분류가
이제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이때 약 한 1,45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이제 통계를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결혼 정보 회사가 약 한 2,400여 개 되고 웨딩 컨설팅 네. 관련된 분야가 약 한 1,000여 개. 그래서 합쳐 보면 한 3,400여 개의 이제 업체들이 있다. 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약 한 2년 새 한 120% 정도가 네. 이제 급증하게 네.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업체도 많아지는 데서 이제 이러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직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개인 사업을 통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업체 수 대비 지금 개인 웨딩 플래너들은 더 많이 네.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웨딩 컨설팅 회사들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들도 있고 좀 작은 규모의 웨딩 컨설팅 회사도 있을 텐데 좀 둘을 비교해 본다면요. 취업할 때나 아니면 근무 환경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약 한 8년 네. 전인데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 모 업체, 결혼 이제 업체 이제 한 2등 업체 정도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관련된 고객 DB라든지 이제 프로세스를 좀 정립을 네. 해주는데 실제로 큰 업체와 작은 업체의 차이점은 바로 고객을 이제 얼마 정도 이제 확보하고 있느냐, 즉 고객 DB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네. 이제 큰 기업으로 갈수록 그 고객 DB가 이제 많다 보니 컨설턴트들이 이제 활동하기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작은 곳에 가면 그거 자기들이 뭐 창출해야 되고 그런 그렇죠. 개척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 관련된 컨설팅 관련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약간 큰 곳에서 배우느냐, 작은 곳에서 배우느냐 네.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큰 곳에서 배우면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 아니면 이제 개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와서 할 때 보다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좀 더 전문성 있게 고객에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후광 효과로서의 브랜드 관리도 네네. 가능하다. 그래서 근무 역시도 이제 프라이드 측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곳과 작은 곳을 선택하실 때 큰 곳에서는 자기의 영역을 좀 작게 가져가지만 뭐 작은 곳에서는 자기 영역이 좀 더 크게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대놓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연봉과 그렇죠.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보통 웨딩 플래너의 평균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고요. 아, 그래요? 네, 2년차 경력직 기준으로 한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큰 컨설팅 업체에서는 당연히 높게 받는데 네. 규모가 작을수록 이 차이가 상당히 큰 편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직 성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더 네.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내용은 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부부의 결혼식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부부들이 각각 의뢰하는 결혼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합치면 3,400여 개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느 업체에 들어가든지 결국 맡은 일들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가 서비스직이지만 결국은 전문직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업무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다양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회사를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회사를 네. 선택해야 될까요, 기자님? 네. 그러니까 유명 방송인이 창업을 해서 대표로 있었던 3대 웨딩 업체에 꼽혔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유명해지는 건 맞지만 유명한 회사가 다 좋은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그런 예시였는데요. 어느 직업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서 웨딩 플래너로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좀 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규모가 있는 회사일수록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요새 아주 대놓고 공지를 하기도 하고요.
뉴스나 설문조사 자료를 몇 번만 네. 좀 서치를 해보시면 어느 회사가 이직률이 낮고 또 근무 존속 기간이 긴 편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회사를 선택하시면 이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입사 후에 좌절하거나 이제 실망하는 사태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채용 정보도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웨딩 플래너는 주로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얻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웨딩 업체들이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고를 내기 때문에 네네.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제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나 웨딩 플래너를 육성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도 실시간으로 채용 공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 전문학과의 경우에는 많은 웨딩 회사들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어떤 컨디션에서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채용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결혼식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또 행복한 이런 것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화려하고 예쁜 곳에 함께 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그 결혼식 자체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웨딩 플래너 평생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알짜 정보를 선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매거진 속 큐레이션.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알고 싶은 평균 연봉. 아까 기자님께서 살짝 비춰주셨는데요. 첫 번째 평균 연봉. 기자님, 네, 평균 연봉. 다시 아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커리어넷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 보상에 대한 솔직히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따졌을 때 한 135만 원 정도라고 그렇군요. 네, 네. 통계치가 나와 정말, 있더라고요. 네,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2년 차 정도 되셨을 때 경력직 2년 차 정도가 평균 연봉이 2,000에서 2,500만 원. 아무래도 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가 인턴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실무를 하지 않으면 뛰어들 수가 없는 직업이기 네. 때문에 그때는 또 워낙에 작은 보수로 일을 하셔서 더 이제 평균 연봉이 좀 낮은 것 근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실제로 한 2년 차에서 한 2,000에서 2,500 정도면 네. 제가 봐도 초반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나쁜 네.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웨딩 플래너를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실 때도 이 정도 선이면 한 2,500 선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사실 다른 기업도 뭐 거의 네. 그 정도 선부터 출발을 네, 하니까 그럼요.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자리 전망입니다. 이거 네.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셔야죠.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포 시대라고 이제 뭐 흔히 말하기도 하고 삼포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뭐 연애, 결혼, 출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포기하는 이런 세대 또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계청 최근 5년간 제가 이제 혼인 건수 증감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한 6.3%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출산율이 약 1.25명 정도에 이제 밖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224개국 중 219위 정도 차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율의 고령화 사이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난임, 그 다음에 뭐 출산 지원, 의료 지원 등 해가지고 작년에 부었도 한 80조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부었지만 실제로 티가 안 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새로운 정도로 이제 뭐 추경을 통해서 새로 이거를 저출산을 이제 확립한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면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좀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전망하고 발전 가능성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기업 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업 수와 상관없이 직업 자기의 브랜드로서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네.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1982년도 이후 30년간 우리가 결혼도 있지만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 현황 분석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 약 0.9건에서 2012년도를 봤을 때 약 2.3건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게 네. 된 부분이죠. 그리고 재혼 건수도 4만 3천 건에서 약 10만 건, 약 2배 이상 올라갔던 부분이라면 네, 네. 결혼이라는 게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결혼도 있고 지금은 재혼, 그다음에 또 다른 황혼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웨딩 플래너의 이러한 발전 가능성은 좀 더 높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한번 좀 조심스럽게 체크를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웨딩 플래너라는 게 이제 아까 동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발품을 팔고 예식을 진행을 해주지만 일단은 상품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이제 직업으로 잠식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트렌드에 네, 대해서는 네. 꾸준하게 준비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고용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아까 고용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웨딩 컨설팅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고 네. 전체 다 프리랜서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실은 이 정규직 고용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2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이 신랑 신부를 특히 신부님을 쫓아다녀야 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네. 체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너무 고령이신 분들을 뭐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고령 친화성에 있어서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는 이 고용 안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네, 웨딩 플래너 취업의 길 하나씩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웨딩 플래너로 취업하기 전에 이것만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기자님? 네. 이채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결혼, 특히 결혼식은 여성들의 로망인데요. 뭐 드레스, 꽃, 보석 너무 예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결혼식만 생각하면 진짜 재밌고 설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웨딩 플래너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께 취재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주말도 없고 평일에는 당연히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면 단순히 이제 그날의 주인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의 행복과 또 예식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몸만 바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경청을 해야 되고 또 경청하면서 그 안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캐치하는 센스도 좀 있어야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다라는 경우에는 이 일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라든지 혹은 꼼꼼함, 세심함을 넘어서 이 예비 부부의 예식을 내 예식이라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까지 반드시 갖춘 사람만 이 웨딩 플래너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단순한 일이 아닌 전문가가 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이 일을 아무래도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박사님도 마지막으로요, 웨딩 플래너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런 웨딩 플래너라는 부분이 고용의 안정성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지금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고용 시대는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이제 발맞춰서 움직인다면 지금부터 어쨌든 3, 4년 정도 자기의 전문 직업화를 시키는데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이 안정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안정, 자기 셀프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마인드 측면과 시그널에 관련해서 충분히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했던 복덕방, 그다음에 중개, 중매쟁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직업들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우리의 형태를 직업으로 잘 승화하신다면 웨딩 플래너로서의 전문 직업
앞으로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멋진 직업이네요. 네. 사명감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우리 신랑 신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웨딩 플래너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해주신 기자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요, 웨딩 플래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내일 어떤 내용들 함께 할까요? 네, 오늘 웨딩 플래너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와 또 취업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실제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과 함께 현재 웨딩 플래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래너분을 모셔서 현장감 넘치는 아주 생생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 플래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꿈을 꾸고 계신 분들 내일 시간 꼭 약속 지켜주세요. 네, 내일은 또 과연 실제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알아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인사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